진짜 빨리 넘어갈게요.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은요. 열받은 김만배, 동규 너 자꾸 그러면 돈 안 준다? 입니다. 자, 열받은 김만배, 동규 너 자꾸 그러면 돈 안 준다? 이 뭔 소리일까요? 진짜 김만배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얼마나 열받았으면 이런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김만배라는 사람, 이 만배형이요. 수틀리면은 이런 말을 뭐 할 때도 있어요. 웬만하면은 뭐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판을 깨버리겠다 뭐 이런 식의 말은 안 하는데, 진짜 열받으면은 야, 너 그럼 나 안 할랜다 이런 식의 얘기는 할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진짜 그 기분 정말 열받았을 때거든요. 내가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이런 식이면 나 안 할란다. 이거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간 것이 거의 명백해지는 경우에 쓰는 얘기인데, 진짜 기분이 상했다, 자존심 상했다 이거나 진짜 열받았다 인 상황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동규 너 그럼 돈 안 준다?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자, 이 얘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고요? 예, 바로 어제 나왔습니다. 어제 김용 부원장에 대한 공판이 열렸잖아요. 이번이 7번째인가 8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자, 이 김용 부원장 공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 지금부터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어제 김용 부원장 공판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요즘 김용 부원장에 대한 공판은요, 증인신문이 진행 중입니다. 뭐 증거조사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보여지죠. 증거조사예요, 증거조사인데, 유동규부터 증인신문을 했고, 그 다음에 정민용, 남욱. 그러니까 어제는 남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남욱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재판에서 그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남욱은 직접 돈을 전달해 준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돈을 마련해 줬을 뿐이야. 돈을 전달한 사람은 정민용이죠. 원래는 돈을 중간에 누구를 거친 걸로 돼 있었다? 김만배를 거친 걸로 돼 있었는데, 예, 김만배가 또 중간에 싹 빠져버렸어. 김만배가 협조를 안 하니까 공소장인 김만배를 또 싹 뺐어. 언론 플레이할 땐 그렇게 김만배 하더니 지금 재판에서는 김만배가 하나도 안 나오죠. 예, 하여튼 뭐. 그런데 유동규, 정민용, 남욱 이 증인신문이 쭉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서 얘들 진술이 다 제각각이야. 조금씩 틀려요. 뭐 당장 돈이든 쇼핑백만 해도요, 이랬다 저랬다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돈을 뭐 준 날도 보면 뭐 4월달, 6월달 이렇게 얘기했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 공소 사실도 아니고 조사도 한번 한 적이 없고 아무런 그런 낌새조차 없었던 2월달 1억 원이 또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뭐 이상하죠. 근데 2월달 1억 원도 보면 말이 다 틀려요. 김용 부원장이 돈을 요구했다는 시기에 대해서도 뭐 2021년 1월이라 그랬다. 어느 놈은 2월이라 그랬다. 어느 놈은 3월이랬다. 어느 놈은 또 4월이랬다. 다 틀려요. 날짜가 다 틀려. 도대체 이게 뭘까요? 황당하죠. 그런데 이렇게 진술이 다 틀린데 유일하게 얘들 진술이 일치되는 부분이 딱 있어. 뭐? 유동규가 자꾸 돈을 요구를 했다. 정민용, 남욱은요, 한편 같은데 다른 편 같아. 분명히 한 편인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돈을 뭐 주기로 했다, 돈 갖다 줬다, 뭐 봤다, 안 봤다, 다 틀려요. 제일 많이 틀린 게 뭐냐면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라는 거 있죠. 이거에 대해서 정민용은 나는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스피커폰 통화하는 건데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때 김용이 누군지 몰랐거든요. 따라서 뭐 들려줬다고 해도 난 모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남욱은 뭐라 그러냐? 아니, 스피커폰으로 통화했어.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그때 그 옆에 정민용이 있었어. 정민용은 듣는 본 적이 없대는데 남욱은 또 있대. 자, 그러면 뭐 간단하지. 핸드폰 통화 기록 열면 되겠네, 그죠? 핸드폰 통화 기록 보자라고 하니까 남욱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 그거 일반 전화로 한 거 아니에요. 스피커폰이긴 한데 스피커폰은 맞는데 보통 우리가 쓰는 일반 전화 아니었어요. 그럼 뭔데? 카톡이니? 아니요, 카톡도 아니고요. 그럼 뭔데? 스카이프인가? 아, 뭐였지?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일반 전화로 전화 통화를 했으면 통화 기록이 남죠. 카톡도 기록이 남죠. 스카이프 남기는 하는데 지우면 찾아낼 수가 없어. 카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찾아내면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스카이프 기록이 안 남아요. 그러니까 스카이프였나? 뭐 다른 거였어요. 어쨌거나 카톡이나 일반 전화는 아니었어요. 요란다? 그러니까 뭐냐, 이 남욱이 지 위증을 피하려고, 위증으로 걸리는 걸 피하려고 참 교묘한 짓을 하고 있지.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정민용, 남욱인데 얘네들이 일치된 표현이 뭐냐면 유동규가 돈을 너무 많이 요구했다. 그래서 부담스러웠다. 짜증났다. 어떨 때는 나 진짜 죽고 싶다. 저 자식 저거 왜 자꾸 돈을 많이 달라 그러냐. 죽고 싶다. 실제로 남욱은요. 유동규가 너무 돈을 많이 요구해서 내가 죽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대요. 그래서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돈을 5억을 마련했는데 그걸 5억을 다 준 게 아니라 일부러 3억, 2억 그렇게 줬대. 왜? 왜 그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돈을 준다고 해도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또 달라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일부러 천천히 주려고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욱이 유동규가 정진상 실장을 팔면서 또는 김용 부원장을 팔면서 20억 대선 자금 내놔라 라고 해놓고서는 20억은 안 되고 15억밖에 안 돼요. 왜 그랬냐? 일단 그렇게 많이 줄 수가 없고요. 20억 주면 또 30억 달라 그럴 것 같아서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줬어? 1억 5천인가? 갑자기 1억 5천이 돼요. 왜 그렇게 작게 해줘야 하니까 아니 내가 만들어주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달라고 그럴 거기 때문에. 아니 웃기잖아. 428억이 이재명 거라며. 근데 그걸 못 줘? 미리 돈을 땡겨주는 건데 그걸 못 줘? 그것 때문에 죽고 싶어? 돈 달라고 하면 주면 되지. 428억이 다 이재명 거면 그냥 달라고 하면 주면 되지. 예? 그 유동규가 돈 달라 그럴 때마다 이재명을 팔았던 모양인데 그랬으면 대빵이 달라 그러는데 안 줬겠어? 말이 일단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일단 됐고. 그거 좀 이따 얘기하고. 유동규가 계속 돈을 요구를 했대. 그 돈을 너무 많이 요구해가지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대. 내가 죽고 싶을 정도였대. 그래서 일부러 돈을 주는 시기도 일부러 조절하고 돈이 있는데도 안 주고 버티고 이만큼 줄 수 있는데 이만큼밖에 안 주고 막 그랬던 거야.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1억을 준다고 해놓고서는 뭐 몇 천만 원 가져간 적도 있고 뭐 있대요. 자, 여하튼 유동규가 정말 돈을 많이 내놓으라고 그랬구나. 야, 그러니까 유동규가 지금 얘기하기로는 뭐 대선 경선 자금 뭐 6억 얼마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건 빙산의 일각이고 더 많은 돈을 요구를 했다라는 거죠. 결국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유동규 임마 이거 지가 돈 뜯어 먹다가 이거 잘 안 주니까 핑계 끼며 이재명을 혹은 정진상을 김용을 들먹거린 거 아니야? 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그 의심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이 꽤 많아요. 여하튼 이 김용 부원장 재판에서 유동규가 돈을 자꾸 요구해서 너무 심했다. 진짜 골치 아팠다라는 증언 계속 나옵니다. 일치된 증언이에요, 이 부분은. 자, 자꾸 이렇게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뭐 남욱도 좀 힘들었겠죠. 힘들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빼고 그랬나 봐. 그래서 돈을 좀 주는 시기도 좀 미루고 액수도 줄이고 그랬나 봐. 그러니까 유동규가 뭐라 그러느냐. 야, 나중에 428억 받으면 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빌려준다는 얘기지. 뭔 소리야 이건 또. 아니 428억에서 미리 빼주는 게 아니고 선지급한 게 아니고 빌려주는 거야 이게? 나중에 428억에서 제하면 되는. 원래 알아서 제하는 거 아니야 그거 원래? 근데 그거 아니었어? 자, 황당하죠. 이거부터 좀 황당합니다. 자, 어쨌거나 428억 받으면 갚을게 그랬대. 어제 재판에서 남욱이 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느냐. 변호인 측에서 꼬치꼬치 캐물어요. 도대체 어떤 과정에서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왔느냐라고 하니까 남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 정치자금 이거를 김용 부원장이 요구를 하고 그래서 이거 듣고서 이렇게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돈을 빨리 안 해주니까 유동규가 그랬다는 거야. 아유 이거 나중에 돌려줄게 428억 받으면 이랬다는 거야. 진짜로 유동규가 그랬어? 그러니까 또 말을 살짝 바꿔. 아니면 직접 그렇게 얘기했다기보다 그럼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말이 또 이렇게 바뀝니다. 아니 사실은 내가 갚는다고 해도 받을 생각도 없었지만 근데 유동규는 428억 있잖아 라고 말을 하더라. 돈 달라 그럴 때마다 428억 있잖아. 심지어 이 경우는 무슨 어떤 경우도 그러니까 또 물어요. 428억 있잖아 이 말 가지고 어떻게 갚는다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죠? 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유동규가 유동규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정치자금을 달라 그랬으니까 정치자금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떨어지 묻잖아. 선거에서 지면 웃잖아. 이런 걱정이 좀 됐겠죠. 그래서 선거에서 좀 지면 어떡합니까? 이러니까 유동규가 그랬대. 428억 있잖아. 그랬대. 그거를 남욱은 돌려준다는 의미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428억 있잖아. 이거 뭐야? 떨어지면 428억 우리 잘 먹고 잘 살지 이런 의미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갚는다는 의미로 생각했대. 야, 오죽했으면 생각이 이쪽으로 흘렀을까? 얼마나 유동규한테 돈 주기가 싫었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자, 묻습니다. 정치자금인데 돌려준다고요? 빌려주는 게 아니고 정치자금인데 돌려준다고요? 아니, 뇌물이면 돌려준다는 게 말이 되지. 왜? 뇌물을 줬어. 이게 무슨 대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뭐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주는 거잖아. 근데 그 선거에서 떨어져 버리면 뭔가 해줄 수가 없죠. 해줄 수가 없으니까 아유, 너 내가 부탁한 거 안 됐으니까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게 말이 돼. 근데 정치자금인데 돌려줘? 이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그게 말이 되니? 라고 이제 변호인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남욱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워낙 유동규가 돈을 자주 요구하다 보니까 돌려줄 거라고 돌려준다는 식으로 이렇게 자기는 생각을 했대. 그것도 좀 말이 안 되지. 여하튼.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전체적인 이 남욱의 이 증언의 취지는 뭐냐? 유동규 때문에 힘들었대. 돈을 하도 많이 요구해서.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돈을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요구를 했다. 되게 힘들었다. 그래서 일부러 늦게 줬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다가 나온 얘기가 428억이다. 돈을 줘야 될 땐 돈을 달라고 좀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제때 안 주고 늦게 주고 조금만 주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유동규가 428억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 야, 감이 좀 옵니다. 그죠? 조금씩 오죠? 자, 아마 유동규 입장에서도 짜증이 났을 것 같아. 그치? 여러분 같으면 짜증 안 나겠어? 428억이 내 건데. 아니 적어도 지금 김만배 주장을 하면은 428억은 유동규 거잖아.
그러면은 이게 무슨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하는 거든. 아, 내 돈 내가 달라는데 왜 안 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유동규 입장에서는 짜증이 난 것 같아요. 또는 이게 진짜 정치 자금이었다면, 그 428억이 진짜 이재명 거였다면, 아니, 우리 대빵이 달라고 그러는데 이걸 안 줘? 라고 하겠지. 하여튼 짜증 났을 거야. 유동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 돈 받는데 이렇게 어렵냐? 이게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죠. 내 돈 받는 게 이렇게 어렵냐? 야, 여기서부터 이미 유동규 돈이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다가 유동규가 좀 선을 넘는 부분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자꾸 요구를 하는데 남욱이나 김만배가 돈 요구를 거절하거나 또는 늦게 주거나 아니면 액수를 대폭 줄이거나 이러니까 짜증이 났겠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쟤들이 나한테 돈을 아예 안 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잖아. 이 돈은 이목 이렇게 떼줬으면 거기서 얼마든지 나한테 돈이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돈 잘 안 줄라 그래. 그럼 뭘까? 저 자식들 나한테 돈 준대 놓고 안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의심을 하겠죠. 그래서 유동규가 뭘 요구하느냐? 약정서를 요구합니다. 428억에 대한 약정서. 내놔라! 니들 하는 꼬라지 보니까 나한테 돈도 잘 안 주려고 그러고 진짜 나한테 돈 주려고 하는 건 맞아? 그러면 약정서나 줘봐. 응? 나중에 뭐 니들 딴소리 하기 없기? 그러니까 그거 나도 좀 믿어야 되겠으니까 약정서 줘. 그랬나 봐요. 자, 이 얘기를 들은 만배형 열 확 받은 거지. 이 자식 봐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어요. 김만배 입장에서는 유동규한테 돈을 주기 싫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아니, 사실 유동규가 이 사업, 어떻게 보면 대장동 사업을 크게 많이 기여를 했죠. 기여를 하긴 했지만 자꾸 돈도 달라 그러고 이게 오죽했으면 만배형이 유동규를 보고 그러니까 정민용한테 그랬대잖아요. 동규 저거는 죽어. 공무원이 저렇게 돈 많이 밝혀두면 저거 죽어. 라고 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 정영학 녹취록도 보면은 김만배가 유동규한테 돈을 주기 싫어하고 안 주는 방법을 되게 고심을 했던 것 같아. 그죠? 그래가지고 뭐 남욱이가 소송을 내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면은 뭐 소송을 내서 뭐 어떻게 하면은 차명으로 남욱이가 갖고 있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그죠? 자, 아마 그래서 이 만배형은 유동규한테 돈 주기 싫었던 것 같긴 해. 자, 그런데 남욱도 그런 진술을 합니다. 김만배는 유동규한테 돈 주는 걸 좀 꺼려한 것 같다. 꺼려했다. 이런 얘기가 신문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이런 데 조금 나오는 모양이에요. 예? 김만배는 유동규에게 돈 주는 거 꺼린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만배형이 돈을 한번 거절하죠. 대선 자금을 핑계로 해서 돈 달라 그랬는데 안 준대잖아. 안 줬대잖아. 그래서 만배한테 돈 달라 그랬는데 안 주니까 남욱한테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여기서 또 웃기는 거죠. 428억이 진짜 이재명 거면 감히 만배형이 안 줄 것 같아? 만배형이 그런 건 얼마나 민감한데? 아니 50억 클럽들한테 돈 챙겨줘야 된다. 어떻게 주면 된다. 곽상도가 돈 달라 그런다. 근데 그거 가지고 짜증을 내면서도 어떻게든 주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만배 아니야. 그런데 그 50억의 절반도 안 되는 아니 곽병치한테 50억을 주는데 그 절반도 안 되는 20억을 주면서 이게 안 한다고? 그게 안 하려고 거절을 한다고? 일단 말이 안 되죠. 아니 뭐 안 되는데 일단 됐고. 자, 이렇게 자꾸 거절을 하니까 유동규가 이제 약정서를 요구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자 만배형이 뭐라 그러느냐? 야, 약정서 달라고 그럼 나 너한테 돈 못 줘. 428억 못 줘? 라고 했다는 거예요. 야, 세게 나갔네. 돈 못 줘가 나왔어. 약정서 하나 가지고 돈을 못 준다고요? 만약에 428억이 진짜 이재명 거라면 이 남욱은 계속해서 이재명 측 이러면서
계속 그걸 이 428억이 이재명 측의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이재명 측이 누구냐? 정진상 실장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정진상을 어떻게 일치를 시키는지 모르겠어. 여하튼 간에 뭐 검찰한테 이렇게 사주를 받은 거겠죠. 그러니까 니는 428억을 정진상한테까지 좀 엮어놔. 나머지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했겠지. 여튼 그게 사실이면은 약정서 하나 달랬다는 이유로 돈 못 줘! 라고 한다고? 만배영이 간이 배밖에 나왔나? 만배영 성격에 그렇게 할 사람이 못 돼. 권력자한테 얼마나 아부하는데. 철저하게 이런 거 잘 챙기는 사람이에요. 뭐 아부한다기보다 하여튼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대들질 않아. 대드는 사람은 나름 자기가 주물럭 될 수 있다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이렇게 하지. 뭐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만배영은요,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도 그렇게 크게 안 볼 거예요. 대단하죠. 여하튼 428억 약정서를 달라는데 확 빡이 돌아가지고 야 그럼 돈 안 줘. 동규 너 돈 못 줘.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도대체 428억의 주인은 누굴까요? 428억이 진짜 이재명 측이 맞다면 이런 말을 과연 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남욱도 그렇고요. 정민용도 그렇고요. 진술이 살살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남욱이나 정민용 자기들 진술 안에서도 자기 말하는 거 안에서도 조금씩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자기들끼리 안 맞는 부분도 나옵니다. (428억은) 이재명 지분이다. 아, 그건 확실히 맞다. 그 이재명 측이라는 건 누구냐? 정진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돈을 못 줬다? 약정서 때문에? 또 있죠. 이재명은 김만배 형한테 정말 많이 의지했다. 법조기자라서 아는 사람이 많아서 그랬다. 근데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한테 돈을 안 주려고 약정서 때문에 돈 안 준다 그랬어?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의지를 한다며. 나한테 의지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야, 돈 좀, 나 급한데 돈 좀 줘. 라고 했는데 안 줘? 야, 나 정말 이게 428억 내 거 맞아? 약정서도 좀 줄 수 없을까? 야, 그럼 돈 안 줘! 라고 해? 그게 이재명인데 만약에 진짜면? 말이 안 되지. 여러모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의지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말이 안 되죠. 자꾸 어긋나는 겁니다. 자, 지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떠벌리고 있지만 큰 맥락 틀에서 보면은 왜 이렇게 이상해? 앞뒤가 왜 안 맞지? 이렇게 약정서 때문에 돈 안 준다고 승질낼 정도면 아니 428억이 진짜 그 주인 맞아? 혹은 의지한다며. 응? 제가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어제도 말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응? 남욱은 근거도 없이 이재명 시장이 이 만배 형한테 정말 의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어쨌다. 뭐 만배 형이 뭐 법조계 아는 사람도 많고 뭐 좋은 성과도 많이 냈고 뭐 이렇게 떠버렸다 그랬지. 근데 그 만배 형이 나한테 와서 이재명하고 다리 놓으라고 그 얘기를 왜 해? 그 말이 돼요? 야, 용진아, 너 중앙대지 동문회 같은 데 가냐? 제가 가는 동문회는요, 그 일반 동문회가 아니고 민주동문회 가고요, 언론동문회 가고 뭐 그런 데 갑니다. 이재명 뭐 이런 사람 좀 오냐? 법대 동문회 할 때 한번 오셨다 하던데요? 법대 동문회는 가냐? 법대 동문회야 뭐 가끔씩 가죠. 뭐. 그래? 그러면 말이야, 용진아, 네가 좀 다리 좀 놔봐라. 네? 너 이재명하고 안 친해? 그래서 뭐 안 친한 것까지는 아닌데 그렇게 뭐 그랬더니 하여튼 자리 좀 놔봐봐 이러면서 형이 내가 보답은 잘할게 세게 할게. 너 깜짝 놀랄 만큼 내가 살인할 테니까 하여튼 다리를 좀 놔봐 좀 잘 놔봐 그랬다고요.
나한테 사례를 한 대 다리를 놔주면 형이 보답은 제대로 할 테니까 뭘로 해줄까? 뭐 이렇게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웃으면서 형, 나 그때 제가 이제 용감한 기자들 막 이제 출연 좀 늘어나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형, 나 어디 저 방송국 이런데 좀 섭외나 좀 많이 나오게 해줘. 그랬더니 그래? 그건 걱정하지 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때만 해도 제가 이 만병이 이런 일을 하는지는 몰랐고 이렇게 규모가 큰 걸 하는지 몰랐어. 그리고 이 양반이 저런 얘기를 하면은 뭔가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고 또 이재명 대표 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인데 내가 소개 잘못 시켜줬다가 뭐 또 무슨 화가 뭐 괜히 이제 누를 끼치게 될까봐 제가 안 했어요.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은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탄핵 그 박근혜 탄핵 정국 이후부터 그다음에 그 2018년 그 지방선거 그 사이 2016, 18 사이 그 사이였어요. 아마 2016년 쪽에 더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때 나한테 다리를 놓으라고 이재명한테 다리 좀 놓으라고 했던 사람인데 뭐 의지를 많이 했다고? 아이고 진짜 아씨 참 가짠다 그죠? 근데 뭐 이렇게도 안 맞고 저렇게도 안 맞아요. 자, 하여튼 그랬어. 자, 그러니까 나묵은 지 말 안에서도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나와. 그러는데 문제는 나묵이나 정민용 얘들 사이에서도 또 말이 안 되기 시작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법원, 재판, 판사도 답답해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증인들 말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조금 시기 같은 경우도 좀 다르다. 2달 정도 차이가 난다. 누구 말이 맞는지 신빙성 검토를 좀 해보겠지만 하여튼 좀 안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끝을 흐렸어요. 신빙성 이런 거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하면서 말끝은 흐렸지만 좀 신뢰할 수 없다.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이런 그 뉘앙스의 발언을 해요. 자,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재판부도 이 유동규나 나묵이나 정민용이나 얘들의 진술만 가지고 얘들의 증언만 가지고 뭐 재판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참 난감한 거예요. 대체로 그래 판사들은요 웬만하면은 검사들의 이 공소를 그냥 받아들이는 쪽으로 합니다. 아예 검사가 오쪽 알아서 잘 했으려니 뭐 이렇게 형사 사건에서는 주로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너무 이건 좀 안 맞거든. 그러니까 되게 답답해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 시기가 안 맞다는 게 뭐냐면요. 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유동규도 그렇고 정민용도 그렇고 나묵도 그렇고 김용 부원장이 대선 자금을 요구를 했는데 그중에 일부를 줬다 뭐 이런 식이잖아. 그럼 대선 자금 요구한 시기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시기에 대해서 어떤 놈은 1월, 어떤 놈은 2월, 어떤 놈은 3월 그랬다가 또 4월이랬다 3월이랬다가 3월 말에서 4월 초, 2월 말에서 3월 초 이딴 소리를 자꾸 하는 거야. 그래서 날짜를 꽉 집어줍니다. 이날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그날인지 잘 모르겠고 그러다가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날짜를 하나 2월 4일인가 그날을 이렇게 딱 집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날씨가 어땠나요? 물어봤나 봐. 그랬더니 나묵이 날씨가 맑은 날이었대. 안개가 좀 끼고 맑은 날이었대. 그런데 일기예보 그 기록을 기상청에 일부에 확인해 보니까 그날 서울 지역에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눈이 왔었대요. 적어도 맑은 날은 아니었다는 거지. 안개는 충남 지역에 좀 꼈대요. 그러니까 판사들 입장에서도 깝깝해. 왜 이렇게 말이 안 맞아? 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김필영님 구라 소설이라고 하셨고요. 쿨피님 만배씨 카드 오픈해주세요. 이상엽님 만배가 가진 카드는 장땡.
건돌님, 봉지욱 기자의 대장동 녹취록에 진실이 다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왜 수사하지 않았을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이 진행 상황을 가만히 보면은, 이 만배형 이 양반이 가만히 있지만 뭔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열심히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낌새가 참 많이 보입니다. 예, 여하튼 뭐, 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 김용 부원장에 대한 재판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제까지 나온 사실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앞으로 남은 부분을 제가 또 추가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도 깜빡 잊고 제가 설명 안 했던 부분, 오늘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그것까지 제가 계속 포함을 시켜가면서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면 이 과정에서 정말 여기도 폭소가 나올 만한 부분이 많아요. 진짜 어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남욱이 자기가 돈을 갖고 왔더니, 김용이 돈가방을 갖고 가더라. 그걸 내가 봤다. 거기 돈이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1억이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1억은 아닌 것 같고, 한 몇 천만 원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돈이 이렇게 들어서 저 블록했을 텐데, 그런 게 티가 나던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돈을 많이 줘봤기 때문에 알아요. 돈을 많이 줘봤기 때문에 안 돼. 진짜, 그런 새끼가, 그렇게 잘하는 새끼가, 그게 신세계 가방인지, 현대백화점 가방인지, 그냥 꽃무늬 가방인지, 꽃무늬 가방은요, 현대에는 그런 거 없어요. 신세계도 내가 없는 걸로 아는데. 자, 코미디가 많습니다. 예. 자, 오밤중의 뉴스. 자, 오늘 제가 첫 번째 주제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말씀을 제가 좀 간단하게 드리려고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길어지네요. 제가 지금 이 재판 관련된 기록들,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 취재 가신 분들, 제가 막 취재 직접 갈 수 없어가지고 다른 분한테 좀 이렇게 열심히 필사를 요청을 해놨는데 그게 참 그거 따라잡기도 힘들어요, 지금. 예, 진짜 이게 하루 종일 했잖아. 양이 장난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3월 29일 순서.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